네, 오늘 나오신 나오신 분 분은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이분입니다. 자, 예비 후보에게 듣는다.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선거구의 무소속 임흥빈 예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무소속 후보, 네, 다른 후보가 나온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무소속 임흥빈 후보 오늘 나오죠.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약 12년 동안 전남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18년도 6.13 4대 지방선거에서 나와가지고 네. 또 군수 도전했습니다마는 또 고배를 마시고 네.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안군 최초 3선 도의원으로 교육위원장을 거치면서 약 12년간 전남도에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12년을 돌아보면 제가 한 일이 지방의원으로서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신안군이라고는 좁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역할을 또 그런 기대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끼쳤던 것 같아서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영암, 무안, 신안에 대한 현안을 좀 들어보고 또 제가 지방 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가서 입법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제대로 된 길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단체장에 지금 3선 연임이 말이죠. 저희들이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지금 지역의 적폐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역의 화합을 깨고 상생을 깨는 특히나 그 선거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분명히 국민들께 묻고 판단을 구하려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것은 뭐 시간이 넉넉하니까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남학과 그 오령지구를 아우르는 지역에다가 지금 제2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제1 공약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암에 물론 그 대불산단 그 배후쯤에 국제 인력 개발원을 유치해서 지금 산단에서 부족한 전문 인력과 특히 동남아시아에 들어오는 젊은 인력을 한국어를 곁들여서 산업 인력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그 국제 산업 인력 개발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안에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서 그 정부로부터 발전 기금을 받아서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싶다. 이 세 가지로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마침 제가 다행스럽게도 2006년도에 도의원 초선에 당선돼 가지고 그때 당시 광주로 그 저희들이 의회를 올라가지 않고 이전한 남학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던 우리 8대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남학을 거의 매일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이라든가 도청 이전이 됨으로 해서 그 뭐 기타 산하 기관 단체도 많이 왔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정주 여건이 완전히 이리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가정은 다 강주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나면 월요일 날 아침에서 이분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불금이라고 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완전히 불 꺼진 남학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오령지구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이 남학이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판에 가보셔서 알지 않겠습니까? 임대 프란카드가 말이죠. 건물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의 중심 과연 도청 소재지 남학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학이 이렇게 불 꺼지고 항구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변 인근 하당 굳이 말할 것도 없죠. 영암의 경기까지 완전히 그 폭망하는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대책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제2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라도 들어오면 그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일산 킨텍스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약 6만 평 정도의 예산 규모가 3,400억 정도 이런 정도의 대규모 제2 킨텍스를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인구 200만에 육박하는 전남도에 이 컨벤션 센터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동부 서부로 갈라져 있는 지리적 위치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컨벤션 센터 하나만 들어와도 금, 토, 일 뭐 각종 뭐 전시회 내지는 박람회만 유치를 해도 말이죠. 지금 이쪽 경기 이 인근의 경기까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거기다가 대규모 숙박시설이 그냥 따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이스 산업.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컨벤션 센터가 남학이나 오령지구 쪽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목포 영암까지라도 아우르는 그런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서 대표 공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두 번째 지금 저 국제산업인력개발원을 대불 배우 쪽에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해양대학교라든가 목포과학대학교, 목포대학교 이런 등등 인근의 대학에서 말이죠. 베트남 쪽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뭐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친구들이 학업을 하겠다는 욕망도 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고 말이죠. 취업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불법 취업으로 문제가 되면서 또 쫓겨가고 거기서 전부 다 보증인 세워서 돈 빌려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베트남의 금융 화폐 가치를 본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30만 원이 그 친구들 한 달 월급이에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왔는데 양질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날릴 푼팔이 하는 식으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로 이민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문호를 좀 열어서 산업인력 개발원을 만들어 가지고 양질의 기술 인력을 배출해내고 지금 대학에서 운영하는 뭐 공제학당이라고 그럽니까? 네. 한국학당 작품 이런 데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탕감해주면서 우리 그야말로 한국화하는 그런 고급 인력을 배출해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산업 국제 인력군 같은 경우 한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 숙련공을 배출해내는 이런 산업 인력 개발원을 유치한다면 만들어낸다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목포 MBC에서 뉴스를 통해서도 영암의 활성산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상수원이 오염되는 이런 문제까지라도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만은 우리 신한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1조 원이 투자된다. 심지어 45조가 투자된다. 그리고 지금 3메가트로 개설했을 때 2,700기 정도가 바다에 풍력발전기가 꽂아지는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뿐만 아니고요. 지금 뭐 시장 군수들이 이걸 그 정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대규모 풍력이나 태양광을 유치하겠다고는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돈 들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입막음 시키고 뭐 세대당 500만 원씩 주면서 입 다물어라. 이런 행태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바람이 좋고 햇빛이 좋다고 하는 이건 뭐 데이터가 다 말해주는 거니까요. 신한이라면 신한을 신재생 에너지 특구로 그냥 지정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향후 대책을 어민에 대한 대책 정주 여건에 대한 대책을 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가면 이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표 공약으로
제가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영암 쪽만 놓고 보면요, 최근에도 그 전직 그 도의원들과 그 좀 모임을 갖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소위 그 한우를 굉장히 많이 지금 기르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축산 오페스 문제 때문에 그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곳곳에 축산단지 그 허가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프랑카드가 네. 심지어 독촌 같은 경우는 뭐 국도변에 그냥 그 뭐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같은 경우는 영암 뭐 제 지역구가 아닌 장흥도 뭐 인구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내 지역구 문제만 얘기하자면 영암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산재에 있는 축산 단지를 말이죠. 집적화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산단처럼 말이죠. 산업단지처럼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축산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두수별로 이게 분양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스마트팜 형태의 스마트 공장 형태로 쉽게 말하면 이런 그 한우를 그 기르는 과정에서 인력이 최소화되는 그러면서 단지화하고 그렇다면 이거 축산 오페스 문제는 뭐 당연히 그 안에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들판이고 마을이고 산재에 있는 축산단지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양형 축산단지를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영암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의 일단입니다. 예. 물론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이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선 시범 전국의 시범 케이스로 뭐 횡성도 뭐 유명하고 다 합니다만은 영암부터 농어촌 들녘에 산재에 있는 이런 축산단지를 하나로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영암을 롤 모델로 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까운 무안을 또 얘기를 하자면요. 무안은 무엇보다도 무안공항이 있다고 하는 대단히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공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그리고 무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황토라고 하는 우리 뭐 인체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단히 부가가치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수산물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목포 뭐 신안 산지에 있는 수산물들이 많이 어획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안은 무안공항 근처에다가 농수축산물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위 1%든 10%든 동남아시아 그 소위 고급 청정 먹거리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타겟해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와서 직접 여기서 온 오프라인 시장을 여기다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바로 시장 봐서 신선 포장해서 비행기로 바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무안의 공항도 활성화되고 이 인근의 청정 먹거리 농수축산물을 제값받고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공항 근처에다가 농수축산 융복합 수출 단지를 조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낸다면은 굉장히 영암무안 신안이 상생할 수 있는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안은 해양 관광 특구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저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돼서 풍력 단지가 집저화되면 그걸 또 관광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안은 해양 관광 특구 4계절 누구나 와서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 관광 특구로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당선이 꼭 된다면 이런 꿈과 포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제가 출마하겠다고 주변에 몇 분들하고 상의를 하니까요. 이분들 표정이요. 사실 의아해야 하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근데 선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영암무안 신안에 소위 그
뭐 독자적인 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전직 군수님도 계시고 또 일전에 그 군수 출마를 경험했던 전직 도의원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표를 다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이명빈이가 그냥 뭐 조자룡이 뭐 칼 쓰듯이 이렇게 뭐 혼자 단독으로 치르는 게 아니고요. 소위 그 영암 무안 신안의 그 연합군들이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무슨 흥빈이 뭐 나오면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저렇게 또 좀 출마를 또 강행하는 거야? 돈을 좀 아끼지 그러냐 이런 분들까지 심지어 계시는데요. 아직은 제가 그 연합군들의 면면을 지금 출마 기자회를 통해서 소개를 안 해서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물밑에 지금 가라앉아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그래 요시 이명빈이가 이번에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 연합군들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죠. 이번 이 표심 내지는 영암 무안 신안의 선거판이요 요동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공천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뭐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농어촌 인구 대책은요, 저는 백약이 무효다. 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말이죠. 그 유명 그 해양 관광지였습니다. 근데 섬에 들어가 보니까요, 빈집이 말이죠. 이건 뭐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폐허가 된 빈집들이 뭐 거의 방치 상태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오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물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페이를 많이 줘도 섬을 지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동남아시아 지금 인근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수년 전부터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건 백약이 뭐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대단히 허구적인 그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기만입니다. 기만.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부처님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와도 이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농어촌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랍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농어촌 인구는 돈을 많이 준다고 생활 뭐 정주 여건을 잘 마련해 준다고 도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농촌으로 내려올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차후에 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전체적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인구 정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농촌 문제, 인구 문제, 농촌의 인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의 인구가 지금 문제 위협받고 있는데 무슨 농촌 인구를 가지고 한가하게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심각하지만 대책이 없다. 그럼 어디서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회를 주시면 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지금 무안신안 영암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목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그 순망치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입술과 뭐 입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와 둘러싸고 있는 영암 무안 신안의 지역구는 그 뭐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뭐 하나의 축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암 무안 신안의 경제가 목포의 경제를 좌우하는 겁니다. 목포의 경제가 파급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대로 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이번에 꼭 당선돼서 목포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국회로 가야 서로 손발을 맞추는, 또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영암무한 우리 신안의 유권자분들께서는 뭐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진정성 있는 사람을 보고 이번에 투표를 하면 그 혜택은 그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안에서 유년 시절 초등학교를 보내고 곧장 목포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고등학교 뭐 대학을 다 마쳤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목포하고 뭐 신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고, 저 또한 이 언저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지방정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이상 정치판에 있었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선거를 많이 치렀습니다. 뭐 신안의 뭐 선대위원장도 뭐 군수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또 재선거도 치렀습니다만 남의 선거도 많이 전면에서 치렀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이쪽의 정서가 그 소위 그 특정 정당에 이렇게 그냥 그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 통해서 이게 일정 부분 많이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보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투표하는 이런 관행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뭐 면접까지 다 끝내놓고도 낙하산 공천에 의해서 제가 무소속을 결행했던 단체장을 출마했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뭐 충분히 감이 되는데 당이 아니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영암무한 신안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그 이 시대 정신이 살아있는, 정말로 열정 있는, 또 준비되고 저 정도면 뭐 우리 심부름 시키면 그 국장에 참여해서 국회를 좀 자주우지하고, 또 5조 원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대를 통해서 여기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데 저 정도면 감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좀 열어주면 좋겠다. 진정성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신안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오가는 길에 그 무안공항 그 반대 프랑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하고 지금 뭐 전남도하고 광주시가 지금 뭐 상생 차원에서 뭐 서로 양해하고 뭐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있을 때도 그 뭐 특위에 제가 소속이 돼가지고 광주 그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그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하고 도가 지금 나서서 이거 정리 정돈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방부 뭐 이렇게 부처가 나서서 이게 정리해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집권당의 그 당론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떤 형태로든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뭐 내려와서 좀 뭐 깃방망이를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성 있게 좀 무릎을 맞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쪽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용역 결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있어야지. 그 뭐 전남도 광주시 누구 알아서 해라.
그리고 우리 뒷전에 빠져서 누가 하는 대로 해보겠다. 그럼 파이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 공항이 감으로 해서 비행장이 군사 공항이 감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뭐 인센티브가 크면 크다 적으면 적다. 이쪽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 패를 보여줘야 이쪽에서 문 대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막무가내로 뭐 반대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이 좀 너무 미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면 찬반의 입장이 아닌 유보의 입장에 가까운 편에 속하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당장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견을 조율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당신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대단히 곤란하다. 이건 어중중한 태도가 아니라 예. 정부에서 어떤 카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 공항이 감으로 해서 그 지역 발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 또는 이게 적다 크다 밀고 당기는 뭐 어떤 협상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쉽게 말하면 그 물 밑에서 전혀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뭘 근거로 해서 찬성이냐 반대 찬성했을 때 득이 되고 뭐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뭐 논하는 게 아니라 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최소한의 카드를 좀 가지고 와서 대화를 좀 해라. 그리고 나면 주민들의 생각도 바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당히 그렇게 되면 기대만큼 일이 풀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뭐 이런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 참 뭐 기대를 하고요. 예. 끝으로 재선 기초연장들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문화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 소환제 관련입니다. 지금 단체장들은 저희들 그 유권자들이 약 15% 정도 서명을 하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30%를 넘으면 개봉해서 결과에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15%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사문화돼 있다. 그리고 30% 투표를 못 채워서 그 개표를 못하고 그냥 덮고 끝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 지금 주민 소환제 관련 이 법도 최소 서명 10%, 15%에서 10% 낮추겠다. 그리고 30% 미만 투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표해서 결과에 의해서 단체장은 옷을 벗기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정부 합동평가 뭐 얼마 전에도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 합동평가 하위 20%에 들어있는 지자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도 법제화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제 불러주시면 준비한 내용 서슴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